자, 여러분 안녕. 자, 이제는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인데 일단 우리 대칭 이동 하기 전에 하면서 이제 맨 처음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대칭 이동의 종류야. 대칭 이동에는 크게 두 가지 대칭 이동이 있다. 첫 번째는 점대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대칭이 있어.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점대칭과 선대칭 두 종류의 대칭이 있다. 일단 점대칭은 뭐냐면 여기 지금 점으로 나와 있는데, 그치? 점대칭은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거야. 대칭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잡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거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점입니다. 이동 전의 점이야. 이 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이게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이야.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동시킨다는 거냐면 얘하고를 연결을 해. 그 다음에 그걸 몇 도만큼 회전하냐면 180도만큼 회전하는 거야. 180도만큼 이렇게. 오케이? 어떤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잡아다가 180도만큼 회전한다. 그래서 이 점으로 보내버리는 이동을 대칭 이동 중에서도 점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 점으로 가는 거지. 헷갈리니까 점 하나, 여길 내가 전이라고 쓸게요. before, after, 전, 후. 얘를 이 방식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점대칭 이동이라고 한다. 그럼 점대칭 이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기하적 특징 되게 중요한 거.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당연히 같아. 그러니까 이동 전, 후에 가운데 점이 바로 대칭의 기준점인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중점 성질을 갖고 있다. 즉 전후의 중점이 기준점이 된다. 라는 게 바로 점대칭 대응의 가장 중요한 기하적 성질. 자, 그럼 선대칭은 어떤 걸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냐면 대칭의 기준이 되는 게 선이야. 그럼 기준이 되는 거를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볼게. 이게 선이야. 대칭의 기준이 되는 게 선인데 요 선이 우리 데칼코마니 알죠? 데칼코마니 접었다 피는 거 유치원 때부터 많이 하던 거. 데칼코마니를 이걸 접는 선으로 해서 데칼코마니를 하는 거. 그게 완전히 선대칭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어떠한 점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게 이동 전의 점이야. 그러면 얘를 이 점을 요걸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가 피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접히면서 여기 와 있겠지. 그치? 이 점으로 와 있겠지? 그래서 이게 대칭 이동 후의 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잘 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 거리가 당연히 똑같고 전과 후를 연결한 이 직선이 이 접는 선과 어떻게 만나고 있다?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와, 두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기하 성질이 있다. 첫 번째는 중점 성질과 두 번째는 수직 성질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어. 뭐냐면 얘가 데칼코마니 하는 거에서 선대칭이다. 그러면 어떤 선에 대해 대칭이다? 그럼 그 선이 접는 선의 역할을 하면서 요 점을 요걸 접는 선으로 접었다 펴. 그럼 여기 찍히는 요거를 요로 이동시키는 걸 선대칭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그러면 전후의 딱 가운데 중점이 접는 선 위에 놓여있는 성질 첫 번째 하나랑 전후를 연결한 요 선분이 바로 접는 선과 수직으로 만나겠지. 그래서 요 두 가지 성질이 있다. 그래서 대칭 이동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거가 있냐면 선대칭에는 그럼 그 선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이 있고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고요. 점대칭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원점 대칭 이동이 나와 있다. 그래서 공식화 해 놓은 거는 요 네 가지야. 그래서 요 네 가지 대칭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책에 우리가 보고 있는 책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어디야? 여기 이제 63페이지를, 6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자. 자, 거기 62페이지를 보면은, 요런 문제가 나오고 있죠? 네. 자, 우리, 그러면, 요런 거 하나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점의 대칭 이동을 하는데, 자, 점의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 딸랑 한 방울 하나 움직여서 좌표 변화를 한번 먼저 관찰 한번 해보자. 자, 점의 대칭 이동은 우리 좌표 변화를 관찰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좌표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가 X축이고 이게 Y축이야. 여기 어떤 점 하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X, Y가 있는데 걔를 자, 첫 번째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자. 그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건 X축을 접는 선으로 접었다 피란 얘기인 거야. 그치? X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피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도도도도도도도 접히고 수직이고 이만큼 내려오겠지. 같은 거리만큼 여기로 내려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어.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여기가 수직이니까 X좌표는 똑같고 Y좌표는 마이너스 Y. Y좌표의 부호만 바뀌는 점으로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그 점의 좌표는 무슨 좌표만 바뀐다? Y좌표만 부호가 바뀌게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다. 조금 옆에다 하자, 다시 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자, 이렇게. 여기 한 점이 있어. X, Y야.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 X축을 접는 선으로 접었다 펴. 그러니까 일로 오겠지? 그럼 이제 요 간격이 똑같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 점은 X, 마이너스 Y.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여기로 오는 거야. 그치? 요 간격이 똑같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X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다. 그치? 오, 오케이.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떠한 점의 좌표는, 한 점의 좌표는 Y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X, Y라는 점의 좌표가 X좌표만 부호가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원점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원점 대칭 이동은 아까 뭐라고 했지? 원점 얘를 기준. 대칭의 기준을 잡고 샥 연결해서 180도만큼 확 회전하는 거지. 그럼 어디가 있겠어? 여기가 있겠지? 그럼 이 중점 성질이니까 어떤 거리가 똑같니? 이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이 길이가 샥. 그럼 이 점에 딱 와 있잖아? 원점 대칭 이동하면 요 점으로 와 있는데 그럼 요 점에 잡히면 뭐가 되겠어? 거리가 똑같고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여러분 딱 봐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는 Y축, X축 대칭, 이 점을 기준으로는 또 Y축 대칭한 점이 되겠지.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 점으로 가게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X, Y의 부호는 둘 다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이 점으로 간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다. 안 어렵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정말 중요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데, 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 거야. 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자, 이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 이동과 이 Y는 X 대칭 이동은 요거는 선 대칭인 거야.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는 원점 대칭 이동은 얘는 당연히 말 그대로 얘만 점 대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점 대칭 이동을 하는 거는 대칭의 기준이 원점인 거 하나밖에 일단 공식으로는 안 나와 있어. 자, 그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Y는 X라는 건 뭐냐면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몇 개만 그려보자. 3, 4, 1, 2. 자, 이게 X축이야. Y축이야. 그래서 Y는 X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0,0, 1,1, 2,2, 3,3 이렇게 지나가는 이 직선을 Y는 X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쪽도 몇 개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잘 그리죠? 여기가 원점입니다.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이제 점 하나만 이동 한번 해볼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요 점 하나 내가 이동시켜볼게. 요 점의 좌표가 얼마 나오냐면 2,1이야. 2,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선 대칭 한번 해봐. 데칼코마니 접었다 펴.
요점으로 와 있겠지. 그럼 요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여기 좌표 봐봐. 오른쪽으로 하나, 위로 둘. 아, 그러니까 얘는 1,2가 되겠다. 그치? 전후야. 전후. 여러분, 전후 사이의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이번엔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이런 점 한번 찾아볼까? 뭐 이런 거 하나 찾아볼까? 이 점 한번 찾아보자. 이 점 몇 컴마 몇이니? 여기가 1, 2, 3, 4,1. 4,1이네. 그럼 4,1을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한번 해봐. 띠로리 여기 와 있네. 여기 와 있네. 그치? 이 점이 돼버리겠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 되겠어? 오른쪽으로 하나, 위로 4칸. 그래서 얘는 1,4가 된다는 거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대칭 이동하니까. 그래서 얘는 1,4가 나온다. 전후.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동 전의 좌표하고 이동 후의 좌표 어떻게 되겠니? 얘들이 전이야. 이게 후야. 근데 봐봐. 얘는 2,1인데 1,2, 4,1인데 1,4가 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지? x좌표하고 y좌표가 완전히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 y 점은 y, x로 이동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요겁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의 대칭 이동을 할 땐, 점의 대칭 이동을 하면, 점 하나를 대칭 이동을 하면, 우리 좌표 변화를 관찰하는데, 좌표는 x축 대칭 이동, y좌표만, y축 대칭 이동은 x좌표만, 원점 대칭 이동은 두 개의 좌표 모두 부호가 바뀌고, y는 x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좌표, y좌표의, 위치가 바뀌어버린다. x하고 y의 값이 반대로 좌표가 나온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거 밑에 있는 문제를 잠깐 한번 봐볼게. 어디냐면, 쉽죠? 거기 있는 거 다 할 수가 있을 거야. 392번. 395번. 띄엄띄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398번. 401번 한번 해보자. 392번. 2,6인데, 얘를 어느 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라고 했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좌표가 y좌표만 바뀔 것이다. 395번 4,15가 있는데 걔를 어떤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y축에 대칭 이동하면 x좌표의 부호만 바뀔 것이다. 요렇게 398번 마이너스 12,5를 원점에 대해서 점 대칭 이동을 하면 좌표가 모두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뀐다. 401번 5,14를 어떤 직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떤 점이 된다? 14,5로 x값과 y값이 바뀐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야, 근데 하나만 더. 여러분 여백에다가 이런 거 하나만 더 한번 그려보자. 뭐가 있냐면, 자, 잘 보세요. 하나만 더. 뭐 책에는 없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하나만 적어놔봐. 이게 원점이잖아, 여기가 원점이에요, 원점. 그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얘들 연결한 요런 직선이 있어요. 요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지? 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야. 그럼 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의해서 아까 우리 요 점과 요 점을 각각 다시 한번 대칭 이동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이 점은 어디로 가겠니? 2,1은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이 점으로 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 나오냐면 이 점의 좌표는 여기가 2,1이었어. 2,1이었으니까 여기는 봐봐. 한 칸, 네 칸, 왼쪽, 아래쪽. 그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있지. 이렇게. 그치? 오케이. 얘를 대칭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 있는 거야. 오호. 그럼 얘도 한번 살펴볼까요? 얘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밑에다가 조금 모노종을 좀 더 만들어야 돼. 이렇게 조금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4,1을 y는 x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하는 걸 접는서. 그럼 가고 하니까 여기 찍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여기서 한 칸, 하나, 둘, 셋, 네 칸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고 있지.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니까 2,1은 마1, 마2, 4,1은 마1, 마4. 어떤 변화가 있니? x, y 위치도 바뀌는 거. 두 값이 바뀌기도 하는데
모두 바뀌어. 부호도 같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이런 거 하나만 더 정리해 두세요. 5번, 아이고. 어떤 거냐면 5번 하나만 더 정리해 두세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5번 이렇게 하고, 아이고. 5번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고 뭐 하냐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것도 알고 있는 거야. x, y라는 점은 x, y 위치뿐만 아니라 위치도 바뀌지만 부호도까지 같이 바뀐다 라고 정리해두면 추가적으로 요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됐어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칭 이동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좌표 변화 하나만 봤잖아. 점 하나를 딱 이동했을 때 좌표의 변화를 봤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도형의 대칭 이동. 얘는 어떻게 될까를 하나 생각할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런 거 하나 했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이렇게 할까?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요걸 한번 내가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중심이 2고 2,3이고 반지름이 1인 요렇게 생긴 원이야. 그럼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 2,3이겠지. 그쵸? 2,3? 굳이 표시하지 말까? 그래. 중심 좌표가 2,3이야. 여기다만 표시해 볼게. 중심이 여기가 2,3. 그쵸?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야? 1이고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어떤 거 할 거냐면 우리가 요런 걸 할 거야. 얘를 가지고 네 가지 이동을 해볼 거야.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방정식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지. 맨 처음에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중심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원 자체를 클릭해. 이 원을 클릭해서 x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피는 거야. 그럼 얘가 접었다 펴지면 중심이 여기로 오고 요렇게 생긴 원이 나오겠지? 요렇게 생긴 원이 됩니다. 중심 좌표는 얼마 될까? 얘가 이렇게 오던 게 이렇게 왔으니까 중심 좌표가 x좌표는 그대로인데 중심 좌표는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의 부호만 바뀌어. 반지름은 그대로 여전히 바뀌지 않고요. 그럼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야. 그치?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머지 y축 대칭 이동과 원점 대칭 이동을 한번 표시해 볼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면 중심이 1로 가잖아. 이렇게 도도도도도. 여기로 가고 이렇게 원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네 가지 경우 한번 다 살펴보자. 자, 중심 얼마입니까? 빨리 쓸게요. 중심 좌표 마이너스 2,3, 반지름 1,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 이때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반지름은 1,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치? 자, 이 두 개 일단 이제 요 세 개의 대칭 이동을 했는데 잘 봐보세요. 맨 처음에 x축 대칭 이동을 했어. x축 대칭 이동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걸 관찰해야지.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관찰해봐야지. x축 대칭 이동을 했습니다. 이 원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어. 그럼 이 원의 방정식과 이동 전에 이 원의 방정식을 비교해봐. 근데 얘를 방정식을 조금 내가 변형해 볼게요.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을 다음처럼 한번 써볼까? 이렇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요거를 마이너스 y 빼기 3의 이렇게 빼기 3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a를 제곱한 거는 마이너스 a를 제곱한 거와 똑같으니까 요런 식의 변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지.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자, 관찰. 자, 얘가 이 방정식으로 자, 요거 지우자 이렇게. 요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밑에다가 내가 동그라미 쳐야지. 다시 이렇게. 오케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자. x-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빼기 3의 제곱으로 바꿔줘. 얘가 얘랑 똑같은 거고 여러분 요거랑 비교해 봐야 돼요. 얘랑 자, 변화한 과정을 봐봐. 자, 방정식의 변화를 관찰해. 뭐만 바뀌었어? x축 대칭 이동했더니 원래 방정식하고 얘하고 딱 봤더니 어떤 것만 바뀌고 있는 거야? 보여요? 뭐만 바뀌어요? x축 대칭 이동을 하니까 원래 방정식의 y 값이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y를 대신 대입하면 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어떤 도형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그 도형의 방정식들은 y 좌표 원래 방정식의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이동 후 도형들의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네. 그럼 얘도 이렇게 한번 살펴봐봐. 얘도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라고 두고 요거를 요 방정식을 관찰해 보는 거야. 자, 얘가 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 과정 한번 봐봐. 뭐만 바뀌었는지 봐봐. y축 대칭 이동을 했는데 어떤 것만 바뀌었니? 방정식 모양이 똑같은데 x만 뭐로 바뀐 거야?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그런 변화만 생긴 거지. 아, 그러면 원점 대칭 이동은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점 대칭 이동은 자, 얘는 이렇게 식을 바꿔놔 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얘를 마이너스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라고 바꿔놔서 이제 변화를 관찰합니다. 원점 대칭 이동했어. 이게 오리지널이지? 원점 대칭 이동했을 때 방정식 변화를 봐봐. 어떤 변화가 있겠니? 방정식 변화가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의 변화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와우! 오케이. 그래서 다음처럼 정리하는 거예요.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원래 방정식의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되고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 둘 다 바꿔주면 이동된 도형, 이동 후 도형의 방정식이 나온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멈춰놓고 잘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거기 내용은 다 정리되어 있지? 아, 요런 변화만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지워볼게, 이제. 그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도 한번 해보자. 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고 y는 x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 아까 우리 중심이 2,3이 원이었지? 이제 그럼 얘가 반지름이 뭐 1인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 거야.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 그럼 얘가 이제 2,3이 원의 중심이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이 어디로 간다? 3,2로 가겠지. 그래서 이 점으로 이동해. 3,2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림 살짝 이상한데 그냥 보세요. 맞죠? 3,2가 되겠어요. 또로로로로로. 오케이. 그럼 자 봐보는 거야. 자, 방정식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볼까?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이고 얘는 이동 후의 방정식은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동 전, 이동 후 방정식의 변화를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x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 y가 들어간 거고 y 자리에 x가 들어간 거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거꾸로 x, y의 위치가 바뀐 거지?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x하고 y의 방정식의 위치만 두 값의 자리만 바꿔주면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책에 있는 대로 써주면 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책에 있는 대로 써주면 이렇게 쓰면 돼. 앞에서 했던 것처럼 x축 대칭 이동만 해볼게요.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x축의 대칭 이동을 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만 대신 대입해 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봤더니
도형의 대칭 이동은, 그러니까 우리 대칭 이동은 한 점의 좌표 변화와 점들의 모임인 도형의 방정식의 변화가 거의 똑같지? 거의가 아니라 완전 똑같죠? x축, y축 원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오, 그래서 얘들은 평행 이동과 다르게 헷갈릴 게 좀 없어. 그래서 하나씩만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어디냐면 거기입니다. 404번, 그 다음에 407번, 410번, 그 다음에 413번 하나씩만 한번 해볼게요. 404번, y는 x-8이라는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을 때 대칭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x 대칭 이동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넣어주면 돼. 그럼 여기 y 자리에 뭐만 넣어주면 된다? 마이너스 y만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쁘게 최종적인 답의 형태로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써주면 깔끔한 답이 되겠지. 그치? 자, 407번에 2x 플러스 뭐라고 돼 있니? y 플러스 4는 0이라고 돼 있다. 근데 407번은 얘만 직선이니까 408번을 한번 해볼게요. 408번에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6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뭐에 대해 대칭 이동하라고 했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y축은 뭐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식을 대입하면 돼. 그럼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y 플러스 3에 뭐가 되겠어요? 제곱은 6이 되겠지. 근데 이제 답을 조금 더 깔끔하게 써주면 좋으니까 아까 이 괄호하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제곱해도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좀 더 깔끔한 원의 방정식 형태가 나오겠다. 그치? 자, 이제 410번이 아니라 41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12번에 이렇게 나왔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1인데 얘를 무슨 대칭 이동하라고 나왔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어.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1이고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깔끔하게 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네, 답입니다. 413번 마지막으로 x 빼기 뭐라고 나왔어? x 빼기 3y 플러스 9는 0이 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찾으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x에다가는 y에다가는 x를 넣어주면 돼. 그래서 y 빼기 3x 더하기 9는 0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 얘는 답을 좀 더 깔끔하게 쓰고 싶으면 x를 앞에 써주는 게 좋으니까. 근데 x 개수가 음수면 조금 비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이게 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방식대로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봐.